안녕하십니까. 임정남 강사 인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의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유튜브 영상 매뉴얼 2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구글 계정 찾아보았죠? 2편은 크롬 웹브라우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웹브라우저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롬의 특장점을 5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 현황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컨텐츠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만 오래도록 사용해왔죠. 그런데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네요. MS의 익스플로러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바뀌었죠. 애플의 사파리가 있고요. 알리바바의 UC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네이버 메일도 있죠. 크롬은 2008년에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인데 출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현황 먼저 살펴볼까요? 전 세계 기준으로 올 3월까지 10년간의 웹브라우저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2012년 기점으로 상승 가도인 곡선이 크롬이고요. 끝모르게 바닥을 향하고 있는 곡선이 익스플로러입니다. 무엇 때문일지 너무나 궁금하죠? 크롬 64.1대 익스플로러 1.7. 이 수치는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경주처럼 무모해 보입니다. 실제로 익스플로러와 크롬 사용자의 업무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럼 그 차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통해서 특정 서버에 접속해 IT 자원을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2018년 예스24에서 나우나쇼 티켓을 판매했는데 2만여 명 몰리면서 서버 다운됐어요. 2017년 중국 알리바바에서는 하루에 28조 원을 기록합니다. 수억 명이 동시 접속하고도 서버가 무사한 거죠.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위력입니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가 전 세계를 단숨에 제패한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개인에게 허용한 때문이었죠. 인터넷이 검색 도구일 뿐만 아니라 웹하드처럼 변신해서 저장 장치로 된 거예요. 그림은 구글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폭증하는 데이터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증설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었네요. 자,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의 특장점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크롬을 접하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웹브라우저 로그인 개념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내 구글 계정 찾고 유튜브에 로그인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더 큰 이유가 클라우드상에 나만의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계정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만 하면 무한대의 클라우드 창고가 생기는 거죠.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만 이용해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크롬 웹브라우저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 크롬은 구글이 만든 또 다른 앱들을 품고 있어요. 크롬 웹브라우저 로그인은 주소줄 옆이고요. 구글 로그인은 그 아래쪽입니다. 크롬 로그인하면 동시에 구글도 자동 로그인돼요. 크롬 창이 품고 있는 구글 앱을 보려면 구글 로그인 아이콘 옆에 있는 앱 창고를 클릭해요. 스마트폰 앱 창고와 같은 바둑판 모양이죠. 로그인 후에 이 앱들을 사용하면 나만의 기록이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구글이 세계를 제패한 가장 큰 이유라면 클라우드 무료 정책을 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개인에게는 데이터를 무제한 쌓도록 허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활용하면 저장 공간 걱정이 없습니다. 내 디바이스에 있는 자료를 모두 구글 포토나 유튜브에 올리고 폰에서는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1테라, 2테라 외장 하드 구입해서 백업해두기 바빴겠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크롬의 북마크 바는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와 같지만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웹페이지 저장뿐 아니라 내 문서와 폴더를 저장해 주죠. 제 북마크 바에 많은 폴더 저장된 모습 보이시나요? 또 크롬이 품고 있는 구글 앱 중에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인데요. 이곳에는 오피스 프로그램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들을 웹상에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크롬의 특장점이라면 확장 프로그램의 매력을 들 수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주소줄 옆에 있는데요. 웹 앱입니다. 스마트폰 앱과 달리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합니다. 웹 브라우저 크롬과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죠. 마치 원터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구글 검색의 매력을 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은 빠르고 광고 없이 심플한 것은 물론이고 주소줄에서 URL 입력과 검색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통한 맞춤 검색, 또 넘치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롬의 특장점이라면 동기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의 특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크롬이 단순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강조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동기화는 데이터 일치를 말합니다. 웹상에 올라간 내 자료를 곧바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 동기화되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내 폰의 주소록과 사진들은 스마트폰 분실에도 아무 걱정 없죠. 어디서든 로그인만 하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지금까지 웹브라우저가 무언지 크롬의 특장점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구글이 세계 제패한 이유 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롬은 이미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도 크롬 기반한 사이트고요. 도심권 어플과 같은 유튜브 라이브 강의는 앞으로 크롬에서만 구동될 겁니다. 많은 온라인 화상회의도 크롬 기반으로만 작동하고요. 이제 어린 학생부터 50플러스 세대들까지 선택이 아닌 필수 도구로 크롬을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구글 크롬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지식과 정보가 내 손안에서 빛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3편에서는 크롬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